여러분, 참 우리는 부자가 될 사람의 관상,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의 관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누구는 단지 모양만 가지고 저 사람은 부자가 될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확언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어 행복을 얻는 사람의 상에는 반드시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들의 상에는 절대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 없으니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여러분의 얼굴에는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상학은 타인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네, 항상 번영과 행복은 타인이 나에게 제공해준 기회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니 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도록 만드는 방법과 또 그런 사람의 특성에 관해서 알려주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또 편안해지는 사람이 주변에 몇몇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분명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으며, 여러분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얼굴에는 얼마나 활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활기라는 것은 바로 생기이며 살아있는 기운, 즉 생동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눈이 맑고 눈빛이 선한 사람이면서 또 강렬한 사람을 상학에서는 번영할 사람이요 부귀를 누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눈이 선하면서 강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선의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는 바로 상대를 멸시하거나 또 나보다 못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지 마세요. 네, 이런 여러분은 분명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을 것이며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때론 여러분의 논리로 그 사람을 억압하려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여 그 상대는 여러분을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진 기회는 절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이며, 아니 어쩌면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은 큰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상대의 눈을 보고 간사하다느니, 악해 보인다느니, 또 선해 보인다느니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상대를 존중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비록 어린 아이라도 절대 내까짓게 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음은 입을 보고 평가를 하고 또 인중과 법령이라는 곳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 이 인중이 법령으로 둘러싸여진 사람을 상학에서는 재물창고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반드시 큰 부를 얻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에 미소를 머금는 것입니다. 네, 미소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우실수록 여러분의 부는 더 크게 만들어질 것이며, 또한 행복 역시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은 절대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네, 이 말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으며 이로 인해 타인들이 얻지 못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연예인이든 친구분이든 누구라도 말입니다. 분명 그분들의 웃는 모습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늘 웃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그래야 큰 번영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래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체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상학에서는 체상이 바르면 생각이 바르고 또 결정에 그르침이 없으니 항상 공명정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늘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상이 바로 머리와 어깨, 허리를 연결하는 라인입니다. 네, 이 라인은 절대 휘거나 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연상하시면 뭔가 숨기는 사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연상하실 것이며, 또 어깨가 움츠러들거나 굽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패기가 없거나 당당함이 결여된 모습이 연상이 되실 것이며, 또 허리를 숙이는 것은 왠지 아부나 비굴함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늘 당당하게 드세요. 어깨는 언제이든 쫙 펴세요. 그리고 허리에도 힘을 주시고 또 펴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개운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얼굴에는 화합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화합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보이며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이며 발이에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손과 발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복이 나간다고도 하셨죠. 맞습니다. 손이나 발을 떨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불안하시거나 또 긴장을 하시게 되면 이 손을 어디 둘 곳이 없어 아주 어색해 하실 거예요. 네, 이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양보와 인정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정이 있는 여러분은 절대 긴장하지 않으실 것이며, 자연히 여러분의 손과 발은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금 양보하십시오. 또 상대의 잘못에 너그러움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여 저는 늘 여러분에게 여유를 가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 급하지 않고 여유로울 때 모든 운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얼굴에는 노력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얼굴의 깨끗함과 단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헤어스타일도 참 한몫을 하죠. 네, 항상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물론 원래 태어난 것이 그런데 어쩌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관리를 말하고 또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자기 스타일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모습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응하지 마시고 노력을 통하여 변화를 시켜 나가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운을 얻어 성공도 하고 또 번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의 관상을 만드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